그럼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선 주자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당 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뭐 많은 기사들이 뭐 정면 돌파를 역시 선택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루머 확산에 이재명 아내와 통화를 생중계했다. 그리고 119 녹음까지 공개를 했다.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이 루머가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더 보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이재명 후보 토크쇼에 전화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기절했다가 눈을 뜨니 남편이 울고 있더라. 뭔가 약간 감정을 좀 이렇게 뭔가 자극하는 이런 발언,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런 발언들을 했죠, 좀. 그리고 여당, 괴소문 심각하다. 강경 대응 방침을 했고요. 송영길 대표는 과거에 시발단처럼 조직적 유포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좀 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이 후보의 부인, 뭐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뭐 이 어떤 토크쇼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걸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나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그거는 누가 일부러 한 거예요. 네, 딱 의도적인 몇 거지. 시간 만에 그게 전국 카톡망이 쫙 뿌려지더라고요. 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지난 13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명심 캠핑, 뭐 캠핑하는 모습, 그러면서 지지자분들과 뭐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루머. 그러면서 이제 부인과 통화한 내용까지 뭐 생중계가 됐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논란 때마다 파격이다. 이재명 후보 아내와 깜짝 통화. 폭행 루머 불극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그 루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앞에 제목으로 뒀어요. 폭행 루머예요, 이른바. 뭐 부부싸움 루머 뭐 이런 거였죠. 계속 직접 맞서서 하는 모습이 계속 연이어서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대선 후보가 이 정도까지 해명에 나서고 부인과 통화하는 걸 공개하는 게 참 이례적이긴 해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 사건이 이제 화요일 새벽이니까요. 예.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대응을 들어가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낮게 별거 가볍게 아닌 봤나요, 걸로 좀? 네,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아내에게 헌신하는 후보의 모습을 보이면은 잦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정무 공보 홍보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예. 하루는 아내 곁에 있겠다라고 해서 아내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간호를 하루 종일 간호했다 이런 게 공개됐죠. 이게 바로 패착이 된 겁니다. 아.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에 예. 하루 일정을 완전히 취소한다는 것이 이게 일단 큰 패착이었고요. 예. 홍보 쪽에서 보면은 만약에 지금 설명하는 그대로 했더라면 분당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죠. 그리고 홍보상으로도 이 SNS가 이런 SNS라는 게 속성상 예. 뭐 몇 초 몇 분이면은 전 세계로 회회 돕니다. 이건 예.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로 회회 돌기 때문에 이걸 SNS로 사실 흥한 사람이 이 후보 자신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홍보를 통해서 이 정도로 일정 전면 중단이라는 과격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면은 예. 아내의 모습도 공보를 통해서 바로 알리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도 SNS에 본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걸 일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SNS를 많이 하고 즐겨하는 잘하는 후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더 의혹이 증폭이 된 거죠. 그 시간이 흘렀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 2, 3일을 그냥 흘려보내고 이거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2, 3일 지난 뒤에 그때야 뭘 공개하고 예.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 2, 3일을 완전히 허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정 중단이라는 조치가 과연 잘된 거였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뭐 공보 홍보가 뚜렷한 대책이 없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겨우 나와서 그 김혜경 씨가 전화로 뭐 이 사람아라는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예. 잦아들기 시작하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에 있는 국힘당 지지층 분들은 이것을 믿으려고 할까? 이게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마 그러니까 저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이 루머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의심을 하는 게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자들이라는 게 국민의 반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일단은 주말을 기해서 그리고 그 직전에 CCTV 공개를 통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정무와 공보 홍보의 판단 미스가 이를 굉장히 키우게 돼가지고 이 일을 이제 지금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자, 최영철 편집이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괴소문이라고 일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괴소문인 근거를 계속 제시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119 신고 내용 그다음에 뭐 일지의 내용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이게 그만큼 대선이 치열하니까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후보 간의 경쟁이. 이런 것까지 사실은 과거에 논란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뭐 김혜경 여사의 쾌유를 빕니다. 예. 뭐 많이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예. 뭐 우리 정치가 상대 후보가 아무리 심한 경쟁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 후보의 가족이 크게 다쳤을 때는 그렇죠. 다른 후보들이 전화 한 통 걸어서 쾌유를 빌 수도 있지만 예. 우리 정치가 너무나 메말라서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그런 같아요. 여유도 있지 않을 뿐더러 예. 그 다친 것을 갖고 또 쟁점화해서 굉장히 또 속된 말로 완전 물고 뜯는 그런 뭐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치가 이렇게 가야 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왜 이런 상황이 촉발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뜯어볼 필요는 있겠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속된 말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뭐 완전 뭐 경전 뭐 아주 하늘이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인데 예. 근데 왜 이렇게 대선 후보를 가정폭력범으로까지 몰고 가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은 안타깝기도 왜 하지만 그런 괴소문까지 도는 건지 도대체. 도는 건지 한번 뜯어본다면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신뢰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결국에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분이 수신제가를 하고 나서 치국하고 평천화를 하러 나온 분인지에 대해서 예.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심은 주로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언론이 이것을 받아쓰고 그래서 여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돌아서 본다면 예. 과거 내가 음주운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여배우가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음해를 하고 있는지 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배우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물음표를 던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다른 길로 가서 다른 소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치국하고 평천화를 위해서 예. 나왔는데 나의 기본은 정말 수신하였고 정말 나는 가정을 잘 돌봤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저런 뭐 여러 가지 제스처를 쓰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러한 진정성이 과연 있는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쯤 된다면 자신의 모든 신뢰 자본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지금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검입니다, 저는. 저는 조건부 특검이 아니고 예. 나 정말 특검 조건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결단한 사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대장동 특검 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만큼 특효약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모든 이재명 후보의 신뢰 자본을 예. 다 끌어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때 아닌 루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누가 의혹 제기도 하는 그런 소문들 괴소문이 돌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좀 본인의 SNS상에 글로 올렸어요.
이재명 후보 부부 싸움 유언비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괴소문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요. 제2의 시발단처럼 조직적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 표현, 시발단이란 표현, 이거 과거 대선 때 등장했는데 이게 제2가 등장했다. 이렇게 좀 규정을 했네요. 이런 얘기를 꺼냈죠. 그러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뭔가 얘기합니다. 보시죠. 이재명 후보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뭐 크라켄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게 이른바 윤석열 후보를 위한 뭐 첫 번째 주머니다. 뭐 이런 건데, 첫 번째 주머니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온라인상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조작, 뭔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름이 크라켄인데 이게 신화에 나오는 무슨 바다 괴물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킹크랩에 뭐 맞대응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당신들끼리 알아서 만들어라. 왜 남의 당에 딱하다. 그러니까 남의 당에 뭐 단속하라 마라 이런 얘기 왜 하냐 이러는 거죠.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민주당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런 괴소문을 유포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송영길 대표의 이 코멘트 중에 예. 그런 복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2의 시발단 뭐 이런 얘기. 예. 시발단이라는 게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걸 복기를 해보시면 알 거고 제가 봐도 당시에 그게 확산되고 그 확산되면서 해설까지 덧붙여지는 걸 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퍼뜨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뭐 SNS의 위력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해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돌 때마다 선택적인 이 뭐라 그럴까 신뢰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이재명 후보 부인의 이 사태에 관해서 뭐라 그럴까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유리하게 해석해 나가는 쪽과 그걸 아예 외면하는 쪽 이게 너무나 확연하게 예. 나눠져 버렸다. 그 근데 이른바 진영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마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저렇게 저 부인이 직접 통화까지 하고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니야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른바 정치권에서 쉽게 얘기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유사한 상황,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되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예. 이런 SNS나 아니면 1인 미디어나 이런 흔히 말하는 이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인 언론 매체가 가지고 있는 게이트키핑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건 걸러내주고 예. 사실만 보도를 해주는 이게 사라져버렸을 때 나타나는 폐해. 이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예. 이런 무차별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자제가 좀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나중에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예.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윤석열이라는 후보, 이재명이라는 후보, 그다음에 다른 군사정당 후보들이 예. 과연 내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찬찬히 따져보고 예.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신변 잡기, 주변 얘기, 예. 그 사람의 무슨 뭐 약점, 스캔들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걸로 자꾸 가면 예. 정치 수준 전체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기회에 이런 걸 받아보는 우리 유권자 스스로가 조금 자제하고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경호 의원께서는 지금 유권자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유권자분들을 향한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아까 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을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그러니까 SNS상에 올린 글의 뒷부분이에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크라켄으로 지지자 중에 매크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지 내부 단속해 주길 바란다. 이거 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일단 매크로. 이게 뭔가 이제 댓글을 자꾸 반복적으로 뭔가 올리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 유명했죠? 그리고 매크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킹크랩. 킹크랩이라는데 이건 매크로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킹크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킹크랩이 돌리는 그런 활동을 잡는 게 크라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무슨 이게 무슨 물고기 이름입니까? 뭡니까? 아무튼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글이에요. 크라켄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자,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는 윤기찬 부위원장. 이 크라켄은 또 뭡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지금 크라켄이라는 이름이요. 크라켄이 이 두 종류라 그래서 머리하고 다리만 있는 괴물입니다. 오징어 같이 생긴 거. 신화 속에 나오는 것인데 예. 네, 크라켄은 이제 킹크랩이라고 이전에 2018년도에 문제됐던 그 댓글 조작의 그 자동 이른바 매크 장치. 드루킹 사건. 예, 거기에 이제 동원됐던 익명 킹크랩을 잡는 바닷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는다 해가지고 크라켄이라는 명령을 했던 거죠. 킹크랩을 잡는 크라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익명에 이제 어떤 단어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추출되는 댓글들 공감 비공감 표시해서 이게 조작 흔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동으로 예. 캐치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14일 날 어제 날짜로 시연을 했고 예. 조만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답니다. 어. 근데 저것은 사실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정당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송영길 대표가 하신 말씀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국민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께 자제를 당부하는 차원의 당부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 특정 정당 시발단이라는 것이 정당 차원의 뭐 개입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정 정당이 개입해서 저런 이제 뜬금없는 말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2018년도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저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보수층에서 예. 아마 메트로 이런 걸 돌려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그게 이제 예. 드루킹 사건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고 저렇게 단정할 말씀을 하시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국민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으니 더 이상 예.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국민께 당부를 해야지 예.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 특정 지지층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게 되면 저게 벌써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 저게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예. 단순 어떤 오해 차원의 이런 그 가십거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지층 안에 공방의 대상이 되는 형상이 돼서 저는 예. 송영길 대표 저런 말씀은 사실은 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현 정국에.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뭐 그런 걸 의심하십니까? 이런 약간 좀 반발하신 건데. 왜냐면요 이게 그 내용 자체가 예. 저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그 휘발성이 있어요. 파괴력 있고. 물론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른 진화되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퍼진 거죠. 예. 따라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화가 늦었던 것이지 이것을 그 특정 정파가 알아서 예. 조작해서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오해가 깊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크라켄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또 혹시 민주당 지지자들을 의심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건 일단 있었잖아요.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과거에 전례가 있다. 그렇죠. 그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최소한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는 인정이 된 겁니다. 예. 선거에 이용할지 여부는 그 목적은 저희가 밝혀내지 못했어도 그런 사실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지역에서 자기방어적으로 트라켄을 저희가 만들어서 작동시키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댓글에 대해서 지금 뭔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거 유포하는 거, 댓글에 쓰는 거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서로들 약간 좀 의심을 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한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언론 환경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나긴 한데 사실 요즘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힘내십시오. 정말 이렇게 저는 담쟁이 넝쿨이 담장을 넘듯이 정말 잡초처럼 밟히면서도 한 발짝 한 발짝 기어가 올라오듯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앞에는 거대한 벽이 놓여 있다는 걸 제가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 거대한 벽을 넘을 때 여러분들 손잡아 주시겠죠? 네! 저희들이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말이 아니라 자, 신경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언론 환경, 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 제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
뭔가 벽을 만났다. 이걸 넘어야 되는데 힘을 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은 대장동 그 케이스에서 예. 일단 본인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과 예. 싸움을 공식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조중동 등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특별 취재반이 조중동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취반들이 대장동을 가지고 9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넘도록 썼다는 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건 그 보도는 예. 뭐 수만 건을 넘어섰을 거고요. 단독이라는 것만 해도 수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도의 홍수 속에서 아마 본인이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예. 특히 요즘에는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흠을 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마 굉장히 힘들 텐데요. 벌써 부산 가서도 부산 별거 없잖아 하는 예.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들었을 텐데 그건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대장동 문제도 뭐 누군가의 일이 아니고 예. 본인과 관련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언론도 문제를 삼지만 상대당이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토시 하나 가지고도 달라드는 게 예. 선거고 특히 대선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 정무적 감각 그리고 공보, 홍보를 총동원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한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다. 뭔가 얘기하기도 진짜 조심스럽다. 뭐 이런 취지의 말까지 좀 있었습니다.